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3년 3월 20일 오후 12시 12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7,513달러입니다. 아침에 드디어 28K까지 돌파하면서 거의 완벽한 추세 전환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일봉상 보시게 되면 이제 121선만 201선 뚫고 나오게 되면 거의 완벽한 정배열이 만들어지고요. 자, 주봉상 이평선을 보시게 되면 결국 이 압착되어 있는 주봉상의 수렴 구간을 완벽히 장대 양봉으로 뚫어냈죠. 과거 기준 이러한 움직임이 나왔을 때 거의 100% 최소한의 반등장 내지는 저점 대비 200% 넘게 올라가는 최소한의 반등장 내지는 최대 2년간의 추세 상승장이 나왔다라는 부분. 이건 거의 100%의 확률입니다. 100%의 확률. 그리고 제 오래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채널을 뚫기를 2년 가까이 기다려온 자리거든요. 네. 이때부터 결국 이 매집 구간을 거치면서 세력이 이 매집 구간을 거치면서 하나 위로 올리고 또 하나 위로 올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매집 구간을 거치고 반등이 나올 줄 알았지만 결국 또 떨어졌고 그 매집 구간이 길어지면서 지금 1년 가까운 매집 구간을 거치면서 차트가 다시 뚫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한 단계 위도 결국 또 장대 양봉으로 뚫어냈습니다. 언제처럼요? 이때처럼요. 네. 그럼 우리는 최소 반등장의 크기를 2019년이 아니라 가장 최근으로 따지면 이 정도 수준의 반등장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저점 대비 150%가 올라가는 저점 대비 150% 정도가 올라갈 수 있는 반등장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2019년 전반기처럼 786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면 5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설사 한 번의 조정이 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6, 6, 12 시나리오처럼 결국 여기를 다시 깰 가능성은 지금 현저하게 낮아졌다라는 거죠. 365주 EMA를 깰 가능성은 지금 현저하게 낮아졌다라는 거죠. 설사 떨어지더라도 여기 24,000달러의 강력한 기준이 있다 보니까 매매 난이도는 정말 이 아래에서 머물던 때에 비하면 정말 쉬워졌습니다. 매매 난이도 자체가. 여기 기준으로 잡으면 되거든요. 여기는 이제 추매 구간이자 여기가 만약에 뚫렸을 때는 다시 아래로 떨군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물량을 대량으로 정리해야 될 구간이기도 하죠. 강력한 추매 구간이기도 강력한 추매 구간이기도 하고요. 불타기 구간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까지 주말에라도 제가 떨어지면 좀 매수를 하시라.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매수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조정은 안 나왔고요. 일단 이번 주 FOMC에서 금리 발표가 있는데 정말 시장 예상과는 다르게 또 파월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또 한 번의 조정이 만약에 나올 수 있거든요. 정말 그렇게 되면 기회라는 거, 여기 구간, 즉 여기 뚫어낸 평행 채널의 테스트가 나오게 되면 정말 기회입니다. 기회. 네. 정말 사실상 마지막으로 기회 준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차트 분석으로 보게 되면 22K까지의 조정은 나와 있더라고요. 네. 제가 피보나치로 조금 따져보고 그 다음에 일봉으로 보시게 되더라도 이제 200일 이평 여기 22K에 있거든요. 제가 조정의 최대치로 보고 있는 게 22K이고요. 저는 지금 매수 계획을 어떻게 잡아놨냐면 남은 지금 현금을 일단 여기 24K 구간까지 넥라인 또는 여기 테스트 조정이 오게 되면 즉 일봉상 21, 2평까지 오게 되면 50%를 태운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일단은 지금 가용 가능한 현금을 전부 다 태울 생각입니다. 즉 현금 포지션을 제로로 할 생각입니다. 풀매수 들어간다라는 거죠. 물론 저는 지금 사실상 이제 주식이 제 주 종목이 돼버리긴 했는데
어쨌든 뭐 코인은 일단 가격만 저점에서 잘 잡게 되면 충분히 뭐 몇백으로 몇억을, 몇천으로는 몇십억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는 시장이니까 그걸 노리고 있는 거죠. 네, 다시 한번.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조정이 오게 되면 최대치로 따지면 여기 22K거든요. 22K까지의 조정이 오게 되면 정말 좀 적극적으로 쫄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봐야 매수 못 하시는 분들은 매수 못 한다라는 거.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떠들었는데 결과물이 보통 그렇더라고요. 네. 어제 시장 상황은 또 어떻게 급변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염두를 해 두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조금 단기 추세가 이제 하나 만들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평행 채널도 하나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행 채널도 하나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도미넌스 상황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긴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결국 여기 라인을 뚫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죠. 일단은 바닥은 2.618 레벨이고 지금 저항 레벨이 1.618 레벨이거든요. 과연 여기를 뚫어낼 수 있을 건가? 이때처럼 다시 막힌다라는 얘기는 알트장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이번 반등장의 유통기한이 짧아진다는 얘기죠. 바꿔 말하면. 이걸 흡성대법으로 뚫는다는 얘기는 정말 연 단위의 장기, 초강력한 장기 사이클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도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잘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택스 가지고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스택스 가격이 지금처럼 이렇게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았다면 스택스로 어느 정도 퉁칠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흡성대법이 나왔을 때 스택스가 과거처럼 이제 비트코인의 뭐 곱절 혹은 그 이상으로 같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추종하면서 올라간다라는 보장은 솔직히 못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스택스를 1,300원, 1,400원에 다 매도하고 아래에서 다시 재매수를 못한 상태에서 뭐 1,500원, 1,600원까지 올라가니까 배 아파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큰 하락 오기 전에 그 스택스는 1,300원, 1,400원에 다 털 거라고. 그래서 스택스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어쨌든 그것까지도 제가 보장을 못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좀 비트코인은 가지고 좀 계셨으면 좋겠는데, 뭐 제가 암만 또 이렇게 떠들어봐야 뭐 저는 시드가 몇백인데, 뭐 오늘 제가 아침에 좀 그 자료를 보니까 전체 암호화폐 투자자의 60% 이상이 시드가 100만 원 미만이다 그러더라고요. 네. 몇십만 원인 경우가 60% 이상이랍니다. 전체 투자자의. 네. 뭐 그런 분들 입장에서 몇십만 원으로 뭐 몇 억 만들려면 뭐 비트코인은 언감생심이고, 뭐 선물 시장에서 그 레버리지로 뭐 롱숏 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뭐 이해가 되고, 어느 세월에 비트이더로 내가 시드 불리냐,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비트이더는 사시라. 비트이더는 안 망하거든요. 네, 정말. 그리고 지금은 비트이더 장기 투자에도 비트 기준으로 최소 몇천 프로.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최근에 좀 이 바닥에서 영향력도 있고 어느 정도 분석을 꽤 오랫동안 해왔고 신뢰성이 있다라는 분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내년에 100만 달러 간대요. 아, 이건 좀 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메사리 사장이 나와가지고 내년 100만 달러를 부르고 있고, 뭐 오늘 아침에는 전 코인베이스 CFO가 나와가지고 내년에 아마 100만 달러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 제가 11월 달에 비트코인이 요 최저점에서, 비트코인 최저점에서 11월에 내년 하반기 또는 내후년 2025년 전반기까지 해서 38만 달러, 40만 달러를 간다라는 소리를 하면, 그때 그 소리를 했으면 다 미친놈이라는 소리 들었거든요. 이때 뭐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내지는 이 시장의 전반적인 공포 분위기가 최악의 상황이었으니까, 뭐 FTX 터졌고 제미니 터지고 뭐
뭐 DCG까지 망한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때 제가 뭐 한 38만 달러만 불러도 미친놈 소리를 듣던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상황이 급반전하고 나니까 벌써 이제 100만 달러를 부르고 있는 양반들이, 그것도 이 시장의 저명 인사급 되는 분들이 100만 달러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조금 뭐 좋다라는 것의 반증일 수도 있지만, 또 거기에 우리는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네. 투자는 냉정하게 하셔야지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선동당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는 비트코인을 투자해도 최소 몇천 프로, 뭐 이더리움은 저는 10,000% 정도의 수익 목표가, 장기 수익 목표가 잡고 대응해도 괜찮은 구간이거든요. 네. 물론 이더리움 10,000%를 먹으면 특정 알트는 10만 프로를 먹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알트 잡고 있겠습니다. 뭐 말리지는 않겠지만 도미넌스 상황을 봤을 때 그걸 또 무조건 그렇게 될 거라는 보장은 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도미넌스 상황 보시고 좀 능동적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도미넌스가 여기 못 들고 떨어진다 그러면 뭐 비트 이더 사는 걸 중단하고 다시 또 알트 매매로 돌아가겠죠. 네. 근데 여길 뚫어줘야지 정말 그 양반들이 말하는 내년 100만 달러 혹은 제가 말하는 내년 혹은 내후년 전반기에 38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36만에 40만 달러라는 가격이 열리거든요. 근데 이게 처박힌다 그러면 언감생심, 네. 이 도미넌스가 여기를 못 들고 처박힌다는 얘기는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란 얘기입니다. 네. 당분간 뭐 1년 내에 정고점 돌파, 즉 69,000달러도 못 뚫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여기를 못 뚫고 나간다라는 건 다시 처박히고 알트장에 온다는 얘기는 비트코인 69,000달러를 못 뚫는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내에. 네. 근데 여기를 뚫고 흡성이 나온다는 얘기는 시장의 모든 유동성이 비트코인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정말 그 양반들이 하는 내년 100만 달러가 어쩌면 정말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바꿔 말하면 비트코인이 그렇게 흡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6%입니다. 근데 뭐 가장 강력한 저항 레벨은 58%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는 여기서 10% 이상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가장 많이 빨아올 도미넌스가 스테이블 코인 도미넌스를 가장 많이 빨아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 도미넌스고 알트코인 도미넌스인데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5%만 빠져도 알트 가격은 가루가 됩니다. 네, 최저점 다시 한번 나와요. 직전 12월 최저점이 다시 한번 나온다고요. 네. 뭐 리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리플 다시 앞에 3 본다고요. 300원대 본다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 흡성대법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10% 올라간다는 얘기는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뭐 최소한 5% 이상은 떨어질 것 같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도미넌스 뺏어오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더리움도 이제 펀더멘탈이 생겨가지고 과거처럼 그렇게까지 막 도미넌스를 빨리지는 않더라고요. 그걸 생각을 하시고 지금 알트 매수를 하시더라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 부딪히고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지금 알트 사신 분들은 뭐 몇백 프로 수익, 기대 수익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죠. 네. 좀 그 부분을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조 드리고요. 온체인을 잠깐 조금만 봐볼게요. 오늘 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가격적인 부분은 제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이미 너무 많은 부분을 말씀드려서 입 아픈 수준이고요. 자, 이걸 시간으로 보시게 되면 몇 가지 이렇게 눈에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가격이 상승했는데 펀딩피가 과열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 네. 잠깐 지난 18일 날 과열이 나오고 조정이 깔짝 나왔고, 그 다음에 14일 제가 뭐 펀딩피 조심하라라는 댓글 달아둔 밤 또 역시 조정이 제법 좀 크게 나온 뒤로는 펀딩피가 과열이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좀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될 게 이 레버리지 레이티오가 상당히 지금 건전한 수준에서 차트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네, 즉 선물 시장에 과열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을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현물 시장에서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그만큼 롱청산, 그 다음에 숏청산이 좀 심하게 나왔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특히 이 밑에 그 레버리지 레이티오 보시게 되면 확실히 좀 차이가 나죠. 이때 고점 구간하고는 55K, 그 25K에서 놀 때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오픈 인터레스트의 변화상도 잘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가격이 고점을 유지하고 있는데 오픈 인터레스트가 떨어진다라는 건 아래에서 롱을 잡았던 제법 큰 고래급 세력들이 자신의 물량을 청산하고 있고 물량을 정리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단기적으로 나왔을 때 시간봉 사이클에서 나왔을 때도 역시 단기 조정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 현상이 즉 가격은 고점을 찍고 있는데 이 오픈 인터레스트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는 현상이 특히 CME 차트 잘 보세요. 힌트 하나 드렸습니다. 일봉상 또는 주봉상에서 나타난다 그러면 이 다음 고점은 하락을 위한 고점이 될 확률이 좀 높다라는 즉 가짜 고점, 찐 고점이 아니고 가짜 고점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두시면 괜찮을 겁니다. 네. 근데 상승하는 과정에서 오픈 인터레스트도 같이 올라가는 거 보면 이건 뭐 제법 찐 상승이라고 볼 여지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CME 오픈 인터레스트인데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것까지 지금 말하게 되면 또 뭐 1시간짜리 영상 돼버릴 것 같으니까 어쨌든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네, 가격은 뭐 정말 19.5K에서 28K 이상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펀딩 페어 레버리지 레이티오는 참 건전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 오픈 인터레스트는 어쨌든 단기 고점 레벨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이게 고점 레벨에서 어느 정도 그 가격 움직임이 정차된 상황에서 오픈 인터레스트가 같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정은 준비하시고 그 과정에서 뭐 제가 이 부분도 계속 말씀드렸죠. 더 이상 시장으로 유동성은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도 압박이 증가한다. 즉 시장의 비트코인이 점점점 올라간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조정의 큰 하나의 징후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제 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구간이 대략 뭐 218만 개가 지금 시장에 존재한다 그랬는데 이제 220만 개가 돼버렸습니다. 네. 즉 리졸브 물량이 지금 저점 대비로 따지면 거의 한 10만 개가량 10만 개가량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네. 10만 개가량. 즉 가격이 올라오면서 시장으로 막대한 양의 비트코인이 들어왔는데 가격이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소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소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졸브 물량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단 일주일 만에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그만큼 시장의 매도 압박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시장의 매도 압박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가고 버텨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들어간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량 때문이죠. 네, 결론은. 여기에서 결국 고점 레벨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 25.5K 이 고점 레벨을 유지하지 못하고 가격이 떨어진 건 뭐 때문이고요. 그 전까지 유지되던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량이 확 줄어든 구간이 이 구간이라는 거죠.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유입되다 보니까 차트가 다시 한번 떨구더라도 다시 한번 25K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시장에 있었다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9.5K까지 가격이 떨어졌지만 시장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다시 한번 차트를 무려 28,000달러까지 끌어올릴 힘이 있었다고요. 네.
공교롭게도 이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펀딩 피는 순간순간 과열되고 있었고, 즉 개인의 추격 매수 롱이라는 거죠. 오픈 인터레스트는 줄어들고 있었고, 즉 세력은 여기 구간에서 물량을 정리하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여기 구간에서 올드홀더 물량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올드홀더 물량이 이렇게 들어가죠. 네,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의 구간에서 올드홀더 물량이 딱 들어가죠. 올드홀더 물량이 들어가고 있죠. 그럼 큰 하락이 나오고, 이 물량이 소화되고 나니까 이제 세력은 다시 뭘 투입하나요? 스테이블 코인을 집어넣고 있는 게 보이고 있을 겁니다. 특히 이때 보시게 되면 1억 6천만 달러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1억 6천만 달러가 아니라 16억 달러네요. 요게 16억 달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1조 6천억, 대략 한 2조 정도 되네요. 2조. 네. 요게 하나 2조. 즉, 이 물량을 받아먹기 위한 뭐가? 유동성이 지금 들어온 거죠.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유동성의 힘으로 결국 올라간 거고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작은 시간 프레임에서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올드홀더는 잠잠하죠. 직전 고점 레벨에서. 이걸 조금 더 단기 시간 프레임에서 보게 되면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17일 이래로 전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17, 18, 19, 20일 거의 4일째 유동성이 지금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럼 직전에 고점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떨어진 상황을 봤을 때 만약에 앞으로 이러한 상황, 더 이상 이렇게 유동성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2주 동안 만약에 지속이 되면 그 위에선 박스권이 만들어질 건데 아마 큰 조정이 나올 겁니다. 지금 한 24,000달러까지 떨어지는, 혹은 지금 200일 EMA가 위치해 있는 꼬리로 한 22,000달러까지 떨어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동성이 전혀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매수세의 힘은 약해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비트코인 리저브 양은 지금 거의 이제 220만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올라오면서 이 유동성으로 제법 소화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늘어났다라는 거. 실제 지금 시장으로 들어온 비트코인은 지금 여기 수치에서 나오는 리저브 수치에서 나오는 10만 개가 아니라 20만 개 혹은 그 이상이라는 거죠. 실제 뭐 최근 뉴스로 보면 중앙화된 거래소로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이 들어갔는가에 대한 얘기는 줄기차게 나오고 있죠. 단기간 내에 꽤 많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소화하지 못하니까 리저브는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쨌든 시장 유동성은 더 이상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때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이때 딱 2주거든요. 2주. 2주. 이때도 보시게 되면 유동성이 저점을 찍고 거의 한 달 동안 212만 개에서 217만 개까지 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이 박스권을 뚫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시장에 축적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걸 단순히 이제 시간봉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 박스를 뚫어버렸습니다. 여기 박스. 여기가 저항 레벨이었거든요. 비트코인 리저브. 여기 저항 레벨을 뚫어버렸어요. 그때는 여길 뚫고 큰 조정이 왔는데 여길 뚫고 고점을 완성한 후에 고점에서 박스를 만든 후에 큰 조정이 왔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서 유동성이 메마르기 시작했고, 만약 그럼 이런 상황이 지금 28,000달러 레벨에서 다시 한번 재현이 된다. 즉 리저브 매도 압박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장의 더 이상 유동성은 줄어들지 않고 고점에서 어느 정도 정체 구간을 형성한다. 즉 기형의 대가리 차트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 박스권을 뚫기 조금 힘들고 그 아래 단계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건 어디까지나 단기 관점이고요. 이걸 대의로 보게 되면 지금 리저브 양은 정말 미미한 수준입니다. 네, 이때보다도 더 낮아요. 코로나 빔 터졌을 때보다도. 네. 그만큼 여기 구간에서 세력들은 비트코인을 배불리 채웠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구간에서 정말 비트코인을 얼마나 매집을 했는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여전히 매집을 하고 있고요. 얘네들이 단기 홀더들이나 아니면 뭐 채굴자들 던지기만 던져줘. 아래에서 다 받아 먹어줄 테니. 지금 사실상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미미한 수준이죠.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근데 시간봉으로 보게 되면 저런 지지고 복구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 외에 롱 사이클을 나타내는 온체인 인디케이터들은 지금 전부 다 그냥 강세장 초입 부분에 위치해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럼 보실 필요가 없어요. 당분간은 뭐 MV, RV부터 해가지고 당분간은 그 장기 사이클을 나타낸 지표들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뭐 주기영 대표가 오늘 아침에 이미 비트코인은 강세장에 진입했다라고 아예 그냥 못을 박아놓은 상황이죠. 네. 그만큼 롱 사이클은 볼 필요가 없고 대신 우리는 긴 추세에서는 즉 주봉 월봉 단위에서는 롱 관점을 유지한 채 시간봉 내지는 일봉 단위에서 조정 구간에서 최대한 많은 양의 비트코인과 최대한 많은 양의 펀더멘탈 좋은 알트코인들을 매집해야 될 구간이니까 그걸 최대한 또 활용을 해야겠죠. 현금 포지션을 점점점 줄여 나가야겠고 결국 최적의 풀 포지션 상황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네. 최적의 풀 매수 포지션 상황을 만들어 온 상황에서 어쨌든 반감기 혹은 추세 상승장을 즐겨야 될 타이밍이다 이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걸 본다라는 겁니다. 네. 일봉 상황에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봉, 주봉, 월봉 단위에서는 사실상 정말 이상한 일이 펼쳐지지 않는 이상 근데 워낙 세상은 이상한 일이 많이 펼쳐지니까 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떨어진다라고 해서 저는 절대 365주 EMA를 깨기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설사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큰 대세는 정해져 있다 이거죠. 네.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요. 뭐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네. 뭐 코로나가 터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큰 방향성을 정해두고 그 안에 작은 시간 프레임에서 최적의 매수 자리와 최적의 매도 자리를 찾아내면서 알트코인 매매로 나온 수익들을 최대한 좀 비트이더 개수 늘리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의미로서 조정 자리를 찾고 있는 거죠. 지금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까? 그 관점에서 보면 24,000달러 레벨은 아주 강력한 매수 자리이기도 하고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면 22,000달러 정말 최악으로 보면 365주 EMA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조금 조정이 오게 되면 꼭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일 EMA 2년짜리 평행 추세선의 리테스트 자리이자 넥라인 역헤드앤 숄더의 넥라인 네. 정말 여기선 꼭 매수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B2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네. 저는 좀 놀란 게 코인 투자자의 60%에서 70%가 시드가 100만원 미만이라는 건 조금 놀랍긴 하네요. 네. 그만큼 이 시장이 네, 저평가된 시장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이 시장이 정말 저평가된 시장이구나.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참 집에 있기 힘든 날씨네요. 네. 집에 있기 힘든 날씨입니다. 다음 시황은 제가 뭐 금요일 주봉 마감할 때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뭐 온체인이나 아니면 가격 차트에 있어서 좀 중요한 변화가 감지되게 되면 댓글로 고정 댓글로나마 뭐 위에 좀 달아 놓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일단 제가 설사 낚시를 가더라도 그 휴대폰 핫스팟하고 연결시킨 노트북은 항상 또 가지고 가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좀 중대한 변화가 감지가 되면 네. 뭐 영상 녹화를 못 하더라도
좀 댓글로나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온체인 상황 돌아가는 거 좀 잘 보시고요. 마냥 이렇게 막 또 포모에 시달려가지고 추격 매수를 하지는 마시고요. 결국 자리는 또 기다리면 오게 돼 있습니다. 뭐 여기 자리 기다리면 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 4일간 유동성도 안 들어오고 비트코인 리저브 갈수록 올라가는 거 보니까 24,000까지는 한 번은 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게 뭐 이번 주가 될지 아니면 여기에서 기영이 대가리 만들고 한 2주 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네. 봄이 왔네요. 네. 이 시장에도 봄이 왔습니다. 네. 다들 씨 잘 뿌려가지고 가을에 좋은 수확 거두셨으면 정말 좋겠네요. 네. 특히 정말 제 오래된 구독자분들 그리고 제 트레이딩 뷰 오래된 팔로워 분들 정말 이번 반감기에 전부 다 그냥 팔자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몇억,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분들은 정말. 감사합니다.